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이 사건은 듣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2020년 새해 첫날 1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그날 일어난 사건은 수많은 이들에게 트라우마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새해를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행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자 클럽에 갔지만 그곳에서 악몽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클럽 안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대며 접촉하는 가해자 3명.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체육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무술로 단련된 학생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무도를 수련한 이들이 여자에게 불순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A씨는 용기 있게 나서서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오히려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약 10분 동안 3명이서 한 명의 남성을 마치 축구공처럼 차고 무릎으로 가격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태권도를 전공한 체대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술로 단련된 그들이 저항할 힘이 없는 한 사람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저 방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점점 더 무력해졌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들이 잔인한 폭행을 끝낸 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귀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부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청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외쳤고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정에서의 선고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2020년 1월 25일 서울 동부지법 한 법정에서 가해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눈물과 한숨 속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 3명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9년이었습니다. 무고한 한 생명을 무참히 폭행해 빼앗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벌은 그리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결과에 망연자실했고 재판정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 3명은 태권도 전공자로서 이미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폭행했다. 머리를 구둣발로 차며 마치 축구공처럼 가격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고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명백한 살인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들의 폭행이 결국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술에 취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겁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초범이며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9년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가족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해자들이 초범이라는 사실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이 뇌종양이 있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고 변명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는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하며 끝까지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됐지만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이렇게 무참히 목숨을 잃었음에도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살인에 초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는 과연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피해자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이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은지,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